네, 이 영상은 자산관리 기술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최근 연구 트렌드뿐만 아니라 연구 동향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따로 발표를 할 곳이 있어가지고 그 발표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스라고 하면 아주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셋 매니지먼트 또는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개인인지 기관인지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는데 이제 둘 다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이제 기술이 사용되는 거는 핀테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핀테크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들을 적어놨는데 페이랑 뱅킹이 가장 우리 실생활을 바꿔놓고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는 조금 더 개인들의 자산 관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자산 관리하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라는 분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셋 프라이싱 또는 마켓 다이내믹스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셀렉션 에셋 릴로케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러니까 여러 자산군들 중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주식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항상 이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그 다음에는 팩터 투자랑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팩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팩터 기반 전략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팩터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팩터를 사용하지 않는 조금 패시브하지 않는 알파 전략들을 보통 이제 투자 전략이다라고 해서 그냥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로 따로 나눠 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하고 거래를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트랜잭션과 엑세큐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를 몇 개 적어놨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오늘 크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마 처음 두 개에 적용이 되는 기술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도 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리적인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사용됐는지를 보면은 가장 많이 적용이 된 거는 리그레션을 가지고 이것저것 분석들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셋 프라이싱이나 주식 가격을 모델링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이코노메트릭스가 리니어 리그레션 기반으로 많은 것들을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활발히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 배분하는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다 최적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석들도 통계적인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뒤에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뉴럴 네트워크도 다양한 기법들이 요즘 여러 세부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2000년도부터 자산 관리 또는 투자 관리에서 대표적인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만 해도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단타 매매를 하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도 그때는 얘기가 많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게 트레이더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초반에는 무엇을 했냐면은 그냥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 매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가 나와가지고 기관 투자자가 어떤 특정 종목을 만 주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를 주문을 바로 내면은 아주 큰 매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마켓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1000단위로 쪼갠다든지 또는 100주 단위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매매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트레이드 볼륨을 사용한 기법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 초반에 거래가 많이 된다든지, 장 중에는 뭐 점심시간 부근에는 조금 뭐 거래가 덜 된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사용해서 매매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마켓 임팩트를 줄이면서 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단타 매매도 좀 비슷하고 제가 여기 뭐 콜로케이션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는데 실제 스피드를 엄청나게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 그게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0년으로 넘어가서는 뭐 2010년 후반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조금 뭐 인공지능 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BM 왓슨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도 있었고 그래서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투자다, AI 투자다. 그래서 뭐 시장의 흐름을 다 예측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그때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세일즈나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적용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가져온 것들도 보면은 뭐 실제로 어떤 뭐 프로그램이 뭐 트레이더를 조금 대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알파고 다음으로 이러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상품이나 서비스도 조금 나오는 것 같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때는 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좀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진행한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20년에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분석을 한 건데 실제 리서치 내용을 취합한 게 아니라 뭐 중앙은행, 미국으로 보면은 뭐 연준, 그 다음에 꽤 대형 뭐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에서 어떤 분석들을 진행했는지를 좀 모아 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대체 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뉴스나 SNS 리포트,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거를 뭐 에셋 프라이싱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걸 사용해서 센티멘트 분석을 진행하고 또는 새로운 요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의 금융경제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좀 초반에 많이 진행되었던 연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많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뉴럴 네트워크나 뭐 그레디언 부스팅 트리나 이런 것들이 뭐 그 이전에 사실 많이 적용되진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2015년 이후, 16년 이후부터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은 많이 진행됐고, 근데 이 대부분의 분석들은 조금 그 뭐 토이 이그젬플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제한된 세팅 안에서 분석들이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상승률을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특정 기간 동안에 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거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 대비 얼마나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여러 분석들을 진행할 때 뭐 명확하게 뭐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뭐 모델이나 뭐 분석 결과가 나온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나온 지금 이 AQR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Finance is different다라고 거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낮다. 그러니까 실제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노이즈라서 그 안에서 이제 시그널을 뽑아내는 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대부분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너무 예전 뭐 7, 80년대 데이터부터 사용하기에는
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나 그때의 시장 상황이 현재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6, 70년대까지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뭐 닷컴 버블 이후부터 사용한다라고 해도 뭐 길게 봐야지 20년, 30년 데이터인데 그거를 뭐 특히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위클리 데이터는 없고 뭐 먼틀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먼틀리 아니면 쿼털리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데는 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10년 후반대에는 뭐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뭐 다른 분야, 뭐 자율주행 이런 분야들처럼 뭐 그 분야를 바꿔놓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결과들이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꽤 이제 기여도가 높은 보고서랑 논문들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셋 프라이싱에서는 이 논문이 가장 사이테이션이 높은 논문인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AQR에서 나온 보고서를 소개해 드렸는데 실제 AQR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리드하고 있는 분이 참여한 논문인데 여기는 이제 에셋 프라이싱을 하기 위해서 에셋 프라이싱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주가 예측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에셋 프라이싱을 정말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2020년도쯤에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사용했던 머신러닝 기법들을 거의 다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아주 긴 기간 동안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논문으로 이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었고 어떤 것들은 조금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꽤 뭐 의미 있는 요인들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렌드나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당연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을 진행해서 이 분야에 영향을 준 논문이 처음이라서 이제 이 관련해서 연구들은 이 이후에 좀 많이 더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최근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실제 리서치 부분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뭐 어떻게 요약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어느 분야에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또는 어떤 모델이 적용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는 그냥 다 모든 세분 분야의 모든 모델들을 연구진들이 적용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가장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현업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되느냐라고 하면은 뭐 제가 현재 현업에 있지 않아서 모든 거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더 다르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리서치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를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예시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제가 많이 보는 저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저널 오브 파이낸셜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여기는 조금 더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 저널이라서 제가 많이 보는데 어, 키워드를 이제 뭐 딥러닝, 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나온 논문들 중에 그냥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볼드로 이렇게 쳐놓은 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코노믹 리세션을 뭐 예측하는 거라든지 뭐 주식 채권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 모델링하는 거 또는 어떠한 뭐 투자 전략을 만드는 거, 투자자들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뭐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냥 다 적용되고 있고 사용하는 기법들도 아주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법들도 사실 요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정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SM 매니지먼트 내에서 대표적인 뭐 세부 분야들을 그냥 뭐 네 개로 나눠 가지고 적어 보면은 일단 주식 시장 모델링 하는 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가 요즘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나 경제 상황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포트폴리오 최저가 자산 배분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는 조금 더 최적화 기반으로 많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요즘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최적화도 사실 최적화 문제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시키는, 그러니까는 과거 데이터를 넣으면은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인풋이 되는,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 분산, 공분산 이런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가 다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 문제까지 푸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연구도 요즘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퀀트 컨퍼런스에 있는 주제들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 국내 핀테크 회사에서 발표한 주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뭐 마이데이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유니스트 이용재 교수님 발표인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을 분석해서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관련된 주제였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인덱싱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맞춤형 뭐 인덱스를 제공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자산 배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거는 리서치 기반뿐만 아니라 조금 실제로 뭐 서비스화하는 그런 단계도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연구진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는 그런 트렌드가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이 나왔냐, 아직까지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자산 관리까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 자동화가 초반에는 더 많이 적용이 됐고, 뭐 글로벌하게도 가장 금융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적용되었냐라고 하면은 업무 자동화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뭐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아직 거기까지 기술이 발전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발전되지 않은 뭐 요인들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오퍼레이션 쪽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 발표 어닝콜이 있을 때 그 어닝콜 트랜스크립트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또는 챗봇과 같이 고객 관리나 커스터머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 투자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화하는 부분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국내 한 가지 예시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하나금융 TI에서 이제 산업공학회에 와서 발표를 이제 2년째 하고 계신데, 물론 하고 있는 기술을 모두 다 소개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냥 주제들만 보면은 이게 실제 자산 관리 또는 시장 분석을 하는 그런 기법들보다도 뭐 신용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는 뭐 고객들, 투자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뭐 챗봇에 NLP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조금씩 뭐 서비스화하는 내용도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그냥 투자 분석, 시자 분석, 투자 전략 이런 것보다도 다양하게 일단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서비스 중에서 뭐 2010년 후반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로보 어드바이저인 것 같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동화 자산 관리 기술인데,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은 사실 아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꽤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국내에서는 이게 아주 크게 성장한 기업들은 아직은, 그러니까 개인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이 사실은 뭐 높은 뭐 수익률을 낸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초개인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동화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적은 수수료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법들 기반으로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자동화 자산 관리에서는 이제 목적 기반, 목표 기반 투자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몇 퍼센트 수익률을 내겠다 또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겠다 이거보다는 실제 돈을 왜 투자를 하는지, 투자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소비를 하고 싶은지, 어디에 쓰고 싶은지 이런 거를 정하고,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어느 시점과 금액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시점에 그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달성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자산관리 기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밑단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단순히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는 조금 다른 모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AUM 기준으로 가장 큰 핀테크 자산관리 기업들 중 하나인 베터먼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프 골을 머니 골로 바꾸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자녀의 뭐 학비를 위해 지금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뭐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인 웰스프런트로 가면은 여기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이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도시에 살고 싶은지 어떤 돈을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그 다음에 집을 선택을 하면은 실제 본인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를 투자를 하고 세이브를 했을 때 달성 가능성이 뭐 매니지블한지 아니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자산 관리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달성 확률을 최대화할 수도 있고 다른 목표들이 있으면은 다른 목표들과 같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파이낸셜 플래닝을 해주는 게 조금 핵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동일한 사이트에 있는 다른 예시인데 이제 자녀 학비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느냐 그러면은 학비를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데 뭐 그거를 투자 목표로 추가해 갖고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게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개인들의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개인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기술들을 사용하면은 달성 확률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로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들은 예전에 써왔던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동일하기는 하지만 이제 목적식들이 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를 머신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초반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는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금융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은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혁신적인 뭐 그런 변화는 없는 게 금융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몇 개가 존재를 해서 그걸 좀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금융 시장은 이제 스테이셔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분류하는 거는 뭐 강아지 사진들과 고양이 사진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학습을 하면은 사실 강아지와 고양이의 모습이 딱히 바뀌진 않는 거죠. 근데 금융시장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의 생김새가 막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과거에 학습을 했던 그 모델을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AQR 보고서 소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아주 낮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게 뭐 모든 게 다 노이즈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요즘은 뭐 텍스트 등 대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 분석을 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시그널을 찾는 것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시계열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뽑아내는 게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랑 연결을 시켜서 이제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계열을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그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그 테스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데이터가 조금 적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들이 잘하는 거를 레플리케이트 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들이 못하는 거를 막 해내는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기사를 쓴다든지 뭐 작곡을 한다든지 또는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인간들이 다 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인간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하시오라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거를 레플리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을 하는 거는 인간들이 못하는 거를 기계들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영역에서 많이 학습이, 그러니까 금융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다른 분야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왜 기업들이 이렇게 핀테크에 뛰어드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개인들은 금융 활동을 하고 있고 금융 활동이 우리의 뭐 일상생활에 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여기에 있어서도 투자의 관심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는 이제 많은 연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서비스들을 점점 더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점점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았다고 하면은 그 페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을 분석하고 그럼 고객들의 맞춤형 자산 관리 해주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뭐 초개인화 서비스가 뭐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투자 이렇게 해갖고 한 번에 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챗GPT 때문에 또 다른 붐이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논문들을 봐도 이제 GPT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뭐 투자에서도 GPT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예시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뭐 5년 뒤에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크게 시장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또는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산 관리에서 기술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뭐 자세하게 기법들이 적용되는 예시들까지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에는 뭐 다양한 뭐 연구들이 많이 지속이 될 거니까는 기회가 되면은 종종 이렇게 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